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전번 시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했죠. 네. 네. 요즘 생활에서 뭐 특수로 좀 잘 팔리는 거 있어요? 네, 특수로 잘 팔리는 거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했으니까. 아, 특수로,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 특수로 잘 팔리는 거요? 요즘 뭐가 특수다 그러잖아. 뭐가 잘 아, 팔리나. 요새요? 글쎄요, 요새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특수? 웃자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 시간은 뭐냐면 이렇게 그 과학을 통해서 우리 생활로 넓히면 네, 각자의 이렇게 입장과 생각을 그 네,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맞는 거니까 네. 굳이 내 입장에서 이렇게 내 입장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강요시키려다가 생기는 그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낭비 안 할 수 있다 이거지. 와, 선생님 너무 놀라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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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말 더 제가 한번 짚어지게 넘어가는 거는 음. 이걸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배워야 할 게 분명히 있다는 게 더 확실히 견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뭐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 자선하고 뭐 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네, 우주의 그 진리를 과학적으로 터득함으로 인해서 멘탈적 깨달음도 엄청 온다는 거지. 네, 예, 그러면서 그 멘탈적 깨달음이 그 아스트랄적 감정까지도 이렇게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준다는 거죠. 네,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 이게 과학 발전이. 음. 네, 오늘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건데요. 네, 그 일반 상대성 이론하면 어떻게 보면은 특수 일반하니까 일반이 먼저 나올 것 같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나중에 나와요. 네, 그게 아마 특수 상대성 이론이 1905년인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이 1916년인가 하여튼 10년인가 11년 지나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은 일반적인 게 더 먼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거 아니고 아주 특수한 부분에 등속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특성 일부에 해당되는 그 원리다 해서 그게 특수야. 네,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건 얘기하면. 그 네, 일반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그 특수가 먼저 나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응? 네. 뭐 물론 그거야 뭐 아인슈타인의 마음이지 뭐 우리 마음이겠어요. 그런 거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근데 저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 이것도 물론 뭐 그 광속이 불변하다는 거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네, 키워드를 넣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다음 두 네, 번째로 키워드가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 네,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네, 이 개념을 딱 깨차고 가면 이것도 뭐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 뭐 수학은 산수도 못하고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네, 그냥 인문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또 뭐 너무 수학을 잘해서 뭐 이 과학자들보다 더 잘해도 그것도 푼 수 없는 사람이요. 남의 푼걸 빼앗는 거지 그게. 네, 그렇잖아요? 네. 응. 어. 네. 스케이트를 타는데 내가 피겨를 타는데 김연아보다 더 잘 타. 그럼 그 주책 없는 사람이지. 아마추어가 해갖고 그냥 더 잘 타도 좀 못하는 척하고 김연아를 띄워줘야지. 걔는 그거를 밥 벌어먹고 사는 애인데. 네. 아시겠죠? 네. 음. 그래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가속인데요.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중력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네. 네. 중력인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중력은 가속과 같다는 것을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의 공적이요.
네. 중력은 가속과 같은 것이다. 등가다. 네. 어. 그러면 왜 이게 중력과 가속이 같냐? 네. 차 타고 갈 때 우리 가속하는 게 그럼 그게 중력과 같은 거냐?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과학하는 놈들이 이게 문제가 많다니까. 아니 차 타고 가다 네. 가속할 때 그 느끼는 게 그게 중력이라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네. 예. 근데 우리가 그 과학자들한테 지는 거는 이 사람들은 수학이 있어요. 네. 예, 그걸 수학으로 증명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깨갱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네. 예, 깨갱하는 네. 거고. 또 내가 네. 수학을 알 줄 알았으면 또 과학자들한테 이렇게 덤비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나도 그러니까. 뭐 내 수학이나 그 사람 수학이나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아, 네네네. 근데 수학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수학을 못하니까 이 가속도가 어떻게 중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혼자 할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겠죠. 이? 응. 그래서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과학자로 살면서 가장 기뻤고 환희로울 때가 이게 그 가속이 중력과 등가라는 거를 깨우쳤을 음. 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음. 개인한테도.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이렇게 에, 땅에 이렇게 있어 보면 네. 뭔가 이 땅 발바닥에서 이게 무게를 엄청 느끼잖아요. 네. 예? 네. 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예. 올라가는데 이게 그 지금은 이게 엘리베이터가 엄청 발달한 거예요. 네. 옛날 초창기 때 엘리베이터는 이렇게까지 발달 안 했어요. 나는 그걸 타본 사람이니까. 무서웠어요? 원시 그 이렇게 옛날 엘리베이터는 이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스무스하게 서질 않아요. 네. 속도가 막 이게 막 붙는 게 느껴지고 네. 속도가 줄이는 게 느껴지고 막 아, 지금 아파트에 있는 그 저기 엘리베이터들도 그런 속도 잘 못 느끼겠더라고 내가. 네. 근데 못 옛날 느꼈어요. 엘리베이터는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가속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걸 느끼잖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좀 옛날 고물이 가지고 그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가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로에서.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밑으로 하중을 더 많이 느껴요. 네. 그렇죠? 네. 경험적으로도. 네. 그게 중력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원리적으로만 보면. 네. 음, 음. 이게 중력은 가속이고 가속은 중력이다, 이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근데 여기서 또 중력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은 사실은 중력이 땡기는 게 아니고 사과를 그쵸. 네네네. 음, 네. 중력이 땡기는 게 아니고 네. 그 중력이 지구 주변에 중력장을 만들어. 네. 어, 중력장을 만들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뭐 애들 펑펑 뛰는 거 있죠. 올라가서 방방. 방방인가 네. 밑에는 고무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신축성 있게 해놓고 네. 그럼 거기다 무거운 공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 밑으로 푹 꺼질 거잖아요. 그 고무판. 네. 에? 네. 그걸 네. 방방이라 그래? 네. 방방. 아, 방방 뛴다고 막. 아, 네. 방방 뛰러 가자고 막. 네. 이름을 아주 원초적으로 잘 줬네. 두 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네. 이해가 팍 오네.
그 이름을 그 훌륭하신 장면가한테 돈 많이 주고 받은 모양이네. 더 이상 책 네. 읽을 필요 없네. 네. 아. 그러면 네. 거기다 공을 놓으면 뭐예요? 공이 또르르 밑으로 떨어지겠죠? 네. 아니, 일단 지구처럼 생긴 납덩어리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 밑에 고무판이 밑으로 푹 꺼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응, 신축성 있는 고무판 이렇게 응, 푹 꺼져요. 응, 응,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중력장인 거야. 네. 예. 그러면 이렇게 거기다가 어떤 아이가 그 동그란 물건을 거기다 이렇게 고무판에 올리면 걔가 또르르 떨어지겠죠? 네. 응.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중력은 이런 거예요. 네. 뉴턴의 사과처럼 이렇게 지구가 끌어당겨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어, 중력장이 휘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이, 그러기 때문에, 저기 지구가 달을 도는 것도 보면은, 그, 걔는 그 휘어진 공간을 돌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려는 힘과 그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 그 묘한 이렇게 일치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계속 같은 공간을 도는 거예요. 그도 너무 신기해, 선생님. 우리 눈에는 예, 그냥 진공이고 텅 비어 보이잖아요, 이 우주가. 예. 근데 무슨 장으로 다 방방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 중력장이 있으니까 항상 네. 일정한 궤도를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우리 눈에는 이게 다 그냥 진공이고 아무 그런 장이나 뭐나 없어 보이는데, 그냥 그 허공에서 장, 빵빵 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허공에서 그냥 진짜 뭐가 끌어당기는 인력처럼 뭐 그런 게 작용을 해가지고, 음. 그런 게 진짜 도는 게 더 맞아 보이는데 너무 이게 좀 신기하긴 해요, 진짜. 거기서 또 우리는 네. 태양을 들잖아요. 태양에서는 또 그 태양 중력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네. 지구가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구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돌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글쎄 뭐 이거는 내가 과학 공부를 더 해봐야 되는데 우리 얘는 자전하고 있잖아요. 네. 자전하는 힘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게 일정한 궤도로 가게 하는 떨어지지 않고 물론 그 떨어지는 거예요. 크게 보면 네.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게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게 계속 똑같은 걸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또르륵 완전히 끌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돌고 있다. 어느 일정 거리를 두고요. 도는 게 떨어지는 건데 그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그 궤도를 유지하는 그 힘이 그게 아주 묘한 거예요. 네. 아예 태양 그렇다고 그 안으로 떨어지는 끌어들이지 않고. 그 힘이 없으면 그냥 일직선으로 나갔겠지.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일직선으로 나가는 힘은 그건 자전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일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 힘을 이렇게 좀 일정한 궤도를 계속 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은 도는데 가장 큰 힘은 중력인 거고, 네. 그거를 근데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끔, 네. 네. 계속 이렇게 어떤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묘하게,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을 딱 맞춰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어.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네네. 아인슈타인 이제 그런 걸 보는 건데, 그래서 네. 이 중력장 안에서는 우리 빛도 휘어지는 거예요. 천체만 네네네. 둥글둥글 도는 게 아니고. 네, 그 이런 중력장이 장이 없으면 있으니까. 네네네. 빛이 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일반 공간이다 면 빛이 직선으로 날라와야지. 그쵸. 그래서 중력장 그걸 어떻게 믿어? 허한 공간에. 네. 그런데 아니요, 빛도 거기서 휘어져요. 네, 중력장이 휘어져요. 있기 때문에 휘어지는 거예요. 네. 어. 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했지만 과학은 그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은 나중에 이론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 해요.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일식 있죠, 일식. 네. 어, 날마다 먹는 게 일식이야. 아, 네. 네? 어, 개기일식이다. 음. 네. 그래가지고 네, 일식이면 이제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태양이 너무 밝아서 우리 별을 못 보는 거거든요. 네, 네, 태양이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그 일식을 통해서 빛이 휘어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왜 알게 됐냐면 네, 그 태양 일식이 일어났을 때 태양 뒤에 있는 네, 물론 태양 뒤에 있지만 엄청나게 멀리 있는 그 별이겠죠. 네, 그 별이 보이면 빛이 휘어진다는 걸 증명한 거고 별이 네, 안 보이면 태양 뒤에 있는 별이 안 보이면 그거는 빛이 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그 뭐 영국의 누군가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어디 뭐 아프리카인가 어디까지 가가지고 그 개기일식 할 때 태양 뒤에 있는 별이 보이는 것을 그것을 촬영하는 데 성공을 해요. 아, 그쵸. 일직선에 있는데 태양 바로 뒤에 있는 건데 그게 우리 눈에 절대 보일 수가 없는데 예, 중력장에 의해서 태양 바로 뒤에 있는 별이 지구에서 보인다는 건 그렇지. 얘가 태양 뒤에 있는 이 별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여기 지구에 도달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어. 네, 근데 이것도 보면은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오감이 되게 부정확한 거예요. 네, 뭐냐면 그 우리 눈으로 그 별을 보잖아요. 네, 그럼 태양 뒤에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네, 네. 우리 눈으로 일직선으로 봐서 태양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그 별이요. 어, 와, 그쵸, 그쵸, 그쵸. 네, 어. 네, 휘어 들어온 빛인데 네, 우리는 그걸 일직선으로 본다고 눈은. 그래서 네. 그 분명히 태양 뒤에 있는 별인데 태양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네, 시각적으로는. 네. 근데 어쨌든 태양의 뒤에 있기 때문에 휘어져서 우리 눈한테 들어오는 건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태양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찍을 네, 때 그 별은 분명히 태양 뒤에 있었어. 네, 어. 이렇게 네. 해서 중력장이라는 게 확실히 있구나. 아, 아인슈타인이 맞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와, 진짜 오감은 너무, 음. 와, 믿을 만한 게 많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그 우리가 특수상식들 이론할 때도 그 오감을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엉터리 같은 오감을 왜 만들어졌냐 이거야. 네, 과학적으로 보이게 안 하고. 네, 근데 이거는 마치 그 가면극과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부터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과학자들이 들으면 뭐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할까 그러는데 네. 그건 내 맘이요.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영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과학자들은 영성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네, 아, 되게 그 물질론자들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그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동물 연극을 하는 거야. 네, 어. 그러면 거기 막 이제 막 곰인형도 쓰고 그 안에 사람이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거기 곰돌이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막 호랭이도 있고 막 그렇게 인형을 뒤집어 쓰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러면 걷는 것도 이제 사자처럼 걸어야 돼. 원래 네, 사람은 직립보행이 가능한 사람인데 네, 사자처럼 걸어야 돼. 네, 동물 연극을 하니까. 네. 거기서 제일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일 재수없게? 글쎄요, 누굴까요? 뱀 역할 맡은 사람. 뱀이요? 어.
왜요? 기어봐. 기어서 그리고 아, 막, 다른 사람 그래도 팔다리로 걸어가면 되는데, 그쵸. 똑같은 10m를 가는데, 사자는 엉큼엉큼 이게 네 발로 어,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네, 사람 몸을 틀어서 10m를 가려고 그래 보세요. 네. 아마 뱀 안에서 아마 땀 엄청 흘릴 거요. 돈은 똑같이 받는데, 네, 뱀 수당이라고 더 주겠어요? 네, 어. 이런 걸 복골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네, 그래서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일찍 가서, 얼른 가서 호랭이 탈부터 뒤집어 써야지. 맨날 집에서 뱀꽃을 뒤집어 썼다. 연극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몸을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흔들면서 이게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네. 거기서 실제 그 인형의 껍데기를 끄집어 그걸 벗겨내고 나오면은 그 연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설정이죠. 네, 그러니까 설정이죠. 우리 네. 오감이 이런 것도 정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요게 딱 알맞은 거예요. 아, 네. 팩트랑은 좀 다르더라도 팩트가 중요한 게 네. 아니에요. 우리는 진화하는 그걸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와, 여기에 맞는 지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예. 지구가 고전되고 다전되는 걸 뭐 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네, 어. 네, 아시겠습니까? 네, 어. 어. 분명히 기차 안에서 내가 던지면 포물선으로 떨어지는데도 나는 그거를 수직 운동이라고 느껴야 될 적에 그것이 여기에서는 맞는 거야. 네, 이 진화를 하는 이 지구 학교에서는. 네, 그렇게 나는 이게 수직으로 던져 수직으로 떨어졌다.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런 거란 말이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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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더 그 각자의 만든 체험을 위해서 이 맞지 않는 오감도 적당하게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선생님. 의도적인 틀림이죠. 아, 이건 의도적인 틀림. 네, 여기 맞추기 위해서 네, 진화를 맞추기 위해서. 네, 네. 응,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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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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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이 그 이 아인슈타인의 이 그 중력장 이론을 통해서 네, 드디어 우리가 있는 이 그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구나. 절대적인 게 아니다. 네, 아, 아. 이러면서 인류가 엄청나게 혼동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때부터 지구가 우주과학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우주과학을 해서 뭐 우리가 뭐 날아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시각이 지구에 갇히지 않고 우주 끝까지 그 과학의 망원경이 우주 끝을 보잖아요. 네. 그것이 인류 의식을 우주 끝까지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데서 과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일반인들이 무슨 언제 허블 망원경을 보겠냐고. 네, 천체 물리학자도 저 허블 망원경 한번 못 보고 죽는 사람이 수태 쌌는데 네, 그것도 뭐 시간별로 뭐 해주나 봐. 네, 한국팀 1시부터 2시까지만 쓰세요. 뭐 이러면서 네, 다음은 칠레팀 2시부터 3시까지 쓰세요. 이런데. 네, 예. 그냥 천체 물리학자도 그거 못 보고 막 천체 물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네, 예. 그런데도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걸 보고 그것을 어떤 그 뭐야 일반 대중에게 알려줘서 일반 대중이 그걸 소화해냈을 때 우리는 그 이렇게 앉아서도 인간의 상상력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지식을 가짐으로써. 네. 어.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지구 과학 수준만큼만 의식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네. 이거 실감 못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의 간격을 물론 시간은 없어요. 네. 어.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그냥 표현을 하면 시간을 넓혀서 확장해 보면 왜 인간이 그 시대에 과학한 만큼 사고가 거기에 저당 잡히냐면 네. 저기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이게 천동설이었잖아요. 네. 지구는 이게 편편하고 끝에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그랬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고에 갇히는 거예요, 인간이. 네. 지금 생각하면 아유, 그 뭐 옛날이니까 그랬겠죠 하겠지. 네. 근데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 네. 그럼 그 시대의 과학 지식으로 사는 거요. 네. 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지구 안에 갇히는 거요. 네. 갇혀도 제대로 알고 갇혀야지. 엉뚱하게 알고 갇히잖아. 네. 그래서 그 당시 막 그 콜럼버스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게 네.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아니 그냥 뭐 아무 데나 가다 보면 어차피 지구는 반대편에 땅덩어리에 걸리게 돼 있지. 그게 뭐 위대한 거야. 네. 근데 그 당시에 지구가 네. 끄트머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출발한 사람들이라고. 네. 지구 끝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대에 항해를 한 거라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콜럼버스는 미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그런 시대 상식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네. 상식에. 네. 난 그게 더 위대하다고 봐요. 그 개인적으로 보면. 네. 역사적으로 보면 미대륙을 발견한 게 더 위대한 거지만. 네. 음. 그래서 옛날에는 미대륙 발견하게 되면 미대륙이 없었으니까 그걸 인도로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뭐 그 있는 사람은 뭐 인디언이라고 막 부르고 그런 거. 아, 네. 인디언이 거기 왜 나와? 미친 척이지. 그걸 네. 인도로 생각한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게 과학하고 저기 뭐야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수행자한테도 의식의 지평을 열린 상태에서 하는 것이. 네. 어, 그래서 음. 이러한 이렇게 시공이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해서 안에서 만나는 세상에 대한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어. 누구나 명상하면 안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비슷해요. 네. 근데 과학이 지식이 발달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엄청 달라요. 네. 그래서 일상에서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요? 그렇지. 똑같은 체험을 해도 그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고. 네. 예, 예. 그래서 그 부처의 그, 현대 과학으로도 안 깨지거든요. 부처 지식이 지금까지도. 네. 어. 근데 그런 이렇게 에, 부처랑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나. 네. 음, 음. 음.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오지에, 네. 완전 오지야. 네. 진짜 오지야.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오지에 있는 구성원이 한 50명 있는데 그 네. 부족은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네. 어. 근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헬리콥터를 타고 뭐 맛있는 거, 뭐 옷 같은 거 잔뜩 싣고
그 다다다다다 헬리콥터 타고 내려가 보세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네, 완전히 우리 선생님은 거기서 신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네, 신이에요? 아니잖아. 음, 아이, 그냥 상적으로. 그쵸. 또 명상했다고 해서 얘 우리 신이에요. 뭐 이러지 아, 말고. 예? 네, 아. 근데 그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헬리콥터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신의 무한한 능력인 거예요. 네, 거부할 수 없는. 네, 어. 그래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내려가 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옷도 이쁜 거 주고 이렇게 아주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갔는데 헬리콥터에서 내렸더니 그 사람들이 막 땅바닥에서 기절한 사람, 막 개거품 물고 있는 사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 막 땅에다 대고 막 빌고 있는 사람 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보니까 안 됐잖아요. 자기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이 사람 놀래키려고 온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가서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어 뒀더니 그 사람이 죽었대 기절해가지고 네, 하나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지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이?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네, 들은 거야. 네, 우리 그래서 내면에 대한 이해, 그 명상을 할 때 내면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그 현대 양자역학까지 이해한 사람이 이해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해가 다른데 그 사람이 뭐 바르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되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그, 그 과학자들은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네, 또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에다가 갖다가 쓰는 건 우리의 몫이요. 네, 음. 그 사람은 그런 걸 여기다 쓰는 건지도 몰라, 과학자들은. 네, 그냥 팩트만 연구하느라고 좀 골이 빠개져, 그 사람들은. 네, 음. 그래서, 그, 어쨌든, 시공이 이 절대적인 거에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변했고, 그 상대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에, 그,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그게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왜냐하면 시공이 네, 뉴턴의 그 사고처럼 뉴턴 과학의 사고처럼 불변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시공에 의해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시공이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관측자에 따라서 이렇게 막 벼- 이게 변화무쌍하게 달리 보이는 세계면은 결국은 거기서 주인은 누구요? 음, 우린 거예요, 우리. 음. 네, 그 주인공이 시공에서 뉴턴 시대에는 우리는 네, 거기서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왔다 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러면 이 시공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고 인간의 어떤 측정이라든지 행동에 의해서 막 시간이 팽창하고 막 그 사물이 막 이게 축소가 되고 네, 막 이런 것이 그 행위하는 저 존재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요? 아, 우린 거죠, 오, 우리. 나인 거지, 나 세상의 중심은. 어, 이게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이게 그것이 인문학적으로 의미하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오감을 가진 게 환상이긴 하지만 응, 어쨌든
이 관찰자에 따라서 그 시공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음, 어, 음. 네, 그래서 네. 그 시공이 아, 필수가 됐을 때는 뉴턴 물리학에서처럼 우리 네, 인간은 이 시공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여행자인 거요. 여기 주인이 아니야. 네, 근데 시공이 관찰자에 따라서 행위자에 따라서 이렇게 막 플렉시블하게 막 이렇게 고정 어떤 변수를 갖지 못하고 네. 이렇게 상대적인 존재들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은 우리들인 거요. 아, 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드디어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고 주장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준거를. 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음. 어, 어, 와, 음. 네, 그래서 우리 우와, 명상하는 사람은 네.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우리라는 존재와 네. 그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그게 뭐가 정확하게는 그게 변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육조 해능이 예를 들면 뭐 바람이 부느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했을 적에 심동 그러거죠.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네, 예수님이 너희가 신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지. 네, 음. 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오, 생각할 때 이, 이 세상 만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고 이거를 창조한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거 실제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네, 신이다라는 의미는 너희는 네, 세상에 이렇게 구속물이 아니고 네, 너희가 주인이다 이 뜻인 거예요. 너희가 신이다라는 뜻은.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 안 하면 그냥 신앙적 차원에서만 해야 될 것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었던 우리가 신이라는 사실이 과학이 밝혀주는 거지, 이제. 어, 예, 어, 예, 너무 근데 조금 신기한 게 그러면 어쨌든 아까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속도에 의해서 시공이 변화하는 걸 통해서 음, 거기서 끌어냈다면 지금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우리라는 존재와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그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고 그게 그 안에 우리가 부속물이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음, 결국에는 우리가 개입하는 어쨌든 그것도 관찰자의 개입에 따라서 시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여기서 되게 유의미한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네, 우리가 각자의 이렇게 개인적 의견들이 네, 각자 입장에서는 다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시공에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이렇게 불나방 같은 존재들이 아니고 네. 거꾸로 우리가 이 시공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거지. 이야, 근데 좀 그렇게 보니까 진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큰 개념이고 특수가 진짜, 네. 그거는 특별하다 특수다가 아니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네네네. 등속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만 맞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서 과학적 의미는 그거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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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좀 또, 그건 나름대로 또 특수하게, 개개인이. 그래서, 네, 선생님 너무 어, 음, 음. 그 인간의 어떤 한마디로 독자성이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그게 딱 세워진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법률 제도적으로 인간의 개인성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될 준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와,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괜히 자존감이 없이 이렇게 막 흔들릴 게 아니고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네, 어 내가 신이라고 하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상대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렇게 원리를 터득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n분의 1로서 방황할 게 아니고 네,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네, 이 과학이 이미 발견해 준 거란 말이에요. 네, 어, 설사 또 다른 과학이 나와서 그, 저기 뭐야, 예를 들면 그, 그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뉴턴 과학을 저, 저기 뭐야 아주 세속적인 재미난 말로 하면 엿을 먹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또 어디서 엿을 먹었냐면 네, 양자역학에서 엿을 먹었거든요. 공부해 보면 네, 완전 엿 먹었어요. 그리고 네, 뉴턴은 죽어서 엿을 먹었잖아요. 네, 네, 아인슈타인은 살아서 엿을 먹었어요. 네, 네, 어,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세월이 가서 더 과학이 발달해서 그, 저기 뭐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더 드러내주는 과학으로서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오, 틀려서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추론한 인간의 존엄성을 깨지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인간이 뭘 존엄해, 존엄하게. 다시 보니까 또 이게 우주의 일부분이구만. 이렇게 해서 다시 뉴턴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인간의 존재를 더 끝없이 더 높여주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음, 오히려 상대성 이론보다 더 높게. 상대성 이론이 시작이라면 더 완성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게. 어, 예, 어, 와, 예. 와, 그러면 어쨌든 정말 얘기를 점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우주의 개개인의 한마디로 독자성이라는 게 딱 보장되는 느낌 같아요, 무슨.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과학적인 얘기는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와, 또 뭐 이게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은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뭐 음, 좋은 유튜브들이 한두 개 나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한 이런 부분은 좀 안 건드리고 있거든. 네. 어, 되게 존재와 이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구나 하는 게 좀, 네. 그렇죠. 신기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제 우리 신체 부위로 연결시키면 네, 인간의 존엄성을 점점 확인하는 건 뭐냐면 가슴에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네, 어. 왜냐하면 머리에서는 전기력을 쓰거든요. 네, 이미 이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네, 우리 네, 네, 가슴은 자력을 써요. 네, 음. 전기야말로 이원성이요. 네. 음. 플러스 마이너스. 음. 네, 그다음에 우리 자력은 이렇게 양극성이 없어요. 네, 이게 굳이 형이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둥그런 자석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머리는 막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유를 하면. 네, 마치 네. 자석과 전기를 비유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어. 실제 머리에서 공부해 보세요. 보면 전부 전기로 움직여요. 그 시냅스가. 네네네네. 모든 그 음이온, 전기신호로. 양이온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냅스 안쪽에는 음이온이 가득 차 있고요. 네. 시냅스 바깥에는 양이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바깥에 있는 양이온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시냅스 안쪽으로 들어오고 시냅스 안에 있던 음이온은 바깥으로 나가요. 네. 이러면 이제 완전 우리가 이제 뚜껑 열린 사람들이 돼가지고 난리치는 게 그럴 때거든요. 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우리의 그 가슴은 이론성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음의 세계의 에너지요. 네. 같음의 세계. 네.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음. 음, 결국은 우리 이렇게 가슴에서 만나는 우리는 그 머리는 다름의 세계를 이렇게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거고요. 네. 우리 가슴은 같음의 세계를 드러내는 쪽이거든요. 네. 어, 어. 그런데 물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려면 당연히 머리에서 다름의 세계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머리가 깨요. 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가슴에 있으면요. 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와 내가 하나인데 뭐 우리가 왜 싸우냐 하면서 네. 그 외부 상황이 하나도 발전을 못해요. 네. 바깥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현대 문명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그 상극의 원리로 이렇게 발전한 건데, 네. 근데 그것은 그 일시적인 거지, 기본적인 거는 같음의 세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인간의 존엄성이자 독자성 같은 건 일단 머리에서 우리가 오감을 체험하면서 있는 그 머리에서 갖는 독자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거기서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이게 시공은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잠깐 왔다 가는 여행자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그 존귀함이 없는 거잖아요. 네. 어.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저 힘센 놈이 장땡인 거예요. 네. 어이? 네. 무법천지가 되는데 무법천지라서 진짜 무법이 아니고 지금 네. 우리가 법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현실은 계급 사회잖아요. 네. 그쵸? 네. 어.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삶의 질이? 달라요. 다르죠. 네. 어. 그런 것이 그 머리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사회 구조하고 인간의 심리 현상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저기 뭐야, 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인간의 존귀함이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거고 너랑 나랑 똑같이 존귀한 거다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발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근데 뭐 뭐야 아인슈타인이 그런 거는 했지만 지금까지 아직도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죠? 네. 어. 근데 거꾸로 그게 안 났다면 그건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물꼬는 터준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할 텐데 아, 현재 인류는 뭐냐 하면 그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도 아는 사람도 몇 프로 안 되고 네,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네, 말은 들었지만 그게 이게 체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쵸. 개인한테 어떤 의미가 그리고 되는지. 또 오감으로 봤을 때는 시공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은 왔다 가는 것 같고 네, 왔다 가는 것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도 죽고 막 네, 너무나 네, 연약해 보이고 네. 응, 응. 그런 거니까 과학은 양자역학까지 갔지만 우리 인류의 의식은 아직도 뉴턴 음, 역학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네, 네, 응? 네, 그렇잖아요. 심정적으로는 뭐 글쎄 뭐 과학적으로는 그 상대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시간과 공간이 네, 바깥에 아무리 봐도 인간만 부질없이 속절없이 왔다 가고 이 시공은 천년만년 끄덕없잖아요. 네, 맞아요. 느끼기에. 오감의 세계로 봤을 때는 네, 오감의 세계로. 그것이 이 사회의 이런 문화까지도 이렇게 형성시키는 거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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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첫 출발점을 이론성의 세계 첫 출발점을 과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오픈시켜 놓은 거고 지금 아, 어차피 역설은 아닐 거요. 조금씩 아, 지나는 대나가면 대나갔지. 그러고 지금 어, 10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인권이라든 게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한 거고 요즘 시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만 해도 젊었을 때 그 독재 정권하고 맨날 싸우고 감옥 수고하는 게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어,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런 것이 과학의 그 발전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아, 음. 네. 그런데다가 지금 또 조그만 대한민국 안에서 가슴 명상이 아, 시작됐잖아요. 네. 가슴 뭐 다른 데서도 얘기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뭐 드론 발론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가슴 명상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게 없고 되게 그 수사적이고 네. 원론적인 거예요. 뭐 가슴으로 살아라 이 정도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드론 발론 같은 경우는 그 존재적으로 가슴을 접근하지 못하고 그 네. 차원 공간 이동 뭐 머커버 같은 데만 서양 애랑 어쩜 그렇게 서양스러운지 모르겠어. 가슴을 접근해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이게 존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영적 능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약간 살짝 좀 붕 뜬 느낌이 나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있음이 아니야, 걔네들은. 있음이 어, 아니야. having, doing 쪽이지. 어머. 그 머카바라고 뭐 어, 공간 이동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비교이 돼? 네. 예. 네. 음.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서양 애들하고 우리하고. 우와, 네. 어. 근데 어쨌든 인류 문명의 그 이렇게 가슴이 드러나기 전 시대에는 서양의 그 이렇게 과학 문명이 이제 일단은 들어와야죠. 네. 들어오지만 결국은 과학 문명의 그 당위성은 가슴이 드러남으로 해서 그 인정받게 될 거예요. 어, 지금 우리 인류에 비해서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네. 어린아이한테 그 총을 준 거랑 똑같다고 지금. 네. 그 소련이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때 뭐 핵전쟁 어쩌고저쩌고 한대잖아요. 네. 응.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총 가지고 장난 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 핵이라는 거는 이게 평화적으로도 인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인류를 네. 위해서 이렇게 공헌도 있는 에너지 같으면 그게 엄청 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기로 변하면 한순간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가 이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지만 그런 속도를 우주 지성이 그 조절해 준다고. 네. 음.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발견하는 거 보세요. 전부 보면은 어느 날 골똘히 생각했는데 어떤 영감이 딱 떠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응? 네. 응. 맞아요. 무슨 아인슈타인도 빛 위에서 자기가 빛을 타고 가본다 생각했나? 뭐 상상으로 막 그 연구할 때도. 그거는 자의적으로 이제 상상하는 거지만 어떤 영감이 딱 아, 오니까. 영감. 네. 예, 예. 그런 네. 자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 네. 자의적인 거잖아요, 영감 올 때. 뭐 딱 떠오르잖아요, 그냥. 아, 네네네네. 예. 그런 거는 우주 네. 이성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 과학자들한테는 특히 이게 그 인류의 그 흥망성쇠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원자핵보다 더한 과학도 많이 있다고, 우주 문명에는. 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수준의 인류 그,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갖고 있어 보세요. 그걸 선용할 것 같아요? 뭐, 권력 잡고 독재 잡고, 뭐, 남의 나라 침공해서 땅 따먹고 하는 데나 써먹으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 이 인류가 발달하려면 인류 지성이 크면 그런 문화를 줄 거요. 아, 그 네. 영감이라는 마치 그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는 그걸 영감을 안 준다고. 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아. 발달하려면 우선 우리 인간 자체가 영성 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아, 특히 네. 정치 지도자들. 네. 또 정치 지도자들은 또 뭐 누가 뽑아요, 요즘? 다 국민들이 뽑잖아요. 네. 국민들부터가 높아야 된다고, 수준이. 네네네. 응. 아, 진짜 뭐 남의 네. 나라 땅 떼먹으려고 하고 뭐 남의 나라 잘 되면 박수 치고 이런 지도자들 뽑아놓고 무슨 세계 평화를 원한다는 거요. 아, 나는 거기에 관련이 없다고? 그거 누가 뽑은 건데? 그쵸. 예. 아, 아주 그 오, 조급한 의식 가지고 지도자들을 뽑아놓으니까 이게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음, 각자가 이 과학을 배워가지고 지금 양자역학까지 왔으니까 양자역학까지 각자 노력하면 한 달이면 다 배워요. 그래서 제 그거에 선생님, 맞는 사고를 네,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사고 맞는 네. 정치 지도자를 뽑아주고 그 사고에 아, 맞는 헌법과 문화를 형성시키고 이런 게 네, 계속 또 우주 지성 우리 인간에게 그 영감을 줘가지고 계속 또 발전이 돼 나갈 거고 이러한 네. 어떤 큰 인류 보편적인 그 추론을 이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지금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그 양자역학만 해도 에너지가 되게 엄청 무한으로 커지잖아요, 선생님. 네, 예, 예. 근데 우리의 의식은 우리는 항상 구조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음. 이기고 지고 뺏고 뺏기고 요렇게만 이미 상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무한한 에너지가 주어져 봤자 서로 여기에 이미 다 모든 게 있는데 자꾸 뭘 거기 안에서 뺏겠다고 쓰는 것밖에는 고작 못하는 게 정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고급 과학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줬다 하면 우리는 자멸의 길로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류 의식을 높이는 건 뭐냐면 또 한 축으로 이제 과학이 있는 거고 또 한 축으로는 우리 이게 이제 가슴 명상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네, 가슴 명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슴 명상이 지향하는 각자 가슴을 열어주는 그 툴이거든요, 가슴 명상이.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근데 가슴을 안 열면 그 인류의 보고인 가슴이 열리지 않고 그냥 다 머리로만 살다 죽는다고. 네, 자기 안에 보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응, 응, 응.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가슴 명상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지 본인이 경험하셨잖아요. 이 가슴에 들어오면은 와, 이 모든 거 머리에서 내가 풍요라고 알고 있는 거, 뭐, 기브 앤 테이크밖에 할 수 없잖아요, 에고는요. 네, 근데 뭐, 의식적으로 조정해서 조금씩 넓혀도 가슴에 들어오면 한 방에, 와, 이렇게 열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모방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음. 알겠어요, 머리에서는요.
순간순간. 그거는 이제 순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이제 경험하는 거고, 시간을 두고 보면, 네, 우리 네, 선생님이 지금 가슴 명상을 처음에 두드릴 때, 왜 두드린 거요? 도저히 머리에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이게 서스테인이 할 수 없어가지고, 가슴에다가 그냥 완전히 SOS를 친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 뭐 이게 다 아는데 사랑을 못 만나겠어, 뭐. 어. 네, 근데 본인이 그때랑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너무 든든해요. 이걸 머리에서 발달시키려고 하면 아마 불교식으로 하면 윤회를 몇백 번 해도 이렇게 되기 힘들 거예요. 네, 오히려 윤회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망가져서 간다니까. 네, 그렇죠? 네,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네, 더 망가져요, 잘못하면.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회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가슴이야말로 진화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개인한테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거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생활에서 어려운 사람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막 거의 막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냥 가슴으로 들어오면 그냥 싹 없어지거든요. 네,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네, 응. 그런데 이것이 그럼 그렇게 좋은 가슴이 왜 여태까지 안 나왔냐고 하면, 그 가슴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우주는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쓰거든요. 네, 낭비가 없다고. 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뭐예요? 경쟁이지. 네. 빨리 어, 발전하게, 빨리빨리. 빨리 발전하죠. 네, 힘들어도. 네. 근데 만약에 그 원시 사회에 그 뭐 신석기, 구석기부터 하나님이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인류의 가슴을 열어가지고 가슴에서 위아더 월드 하는 그런 인류를 만들어놨어. 네. 그래서 맨날 손만 잡고 강강술래하고 놀고, 그 어? 약간 평화로운 아메바 세상 같이 되는 그냥 건가요? 완전 평화로워. 아직도 돌 깨가지고 저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어. 네, 그러면 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사람은 착하지만. 네. 지금 이 우주 지성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응. 과학 문명을 넘어서 신 문명을 만들고 싶은 거요. 신. 새로운 음, 신자가 아니고, 네, 신. 네, 갓. 하나님 갓이 아니고, 네, 소문자로 갓. 네. 뭐, 그래서 나중에는 뭐 대문자로 갈는지 건데 모르겠지만. 아, 네, 근데 이제는 인류가 가슴으로 들어와도 이미 기반이 돼 있는 그 과학이 스스로 이제 진화를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붙은 거요. 네, 응? 네. 어, 뭐야? 왜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뭐야? 그 동계올림픽 같은 데 보면 저기 처음에 속도 낼 때까지는 막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막 이렇게 졌다가 일정 속도 나면 그다음부터 쫙 그냥 본인이 이렇게 속도 가속하는 건 없이 그냥 타고 내려가잖아요. 아, 네네네. 그 스케이팅 할 때 뭐 그거요, 선생님?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학이 이렇게 더 이제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가속을 하려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이게 이 과학의 힘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된 거라고 지금. 맞아. 선생님, 어차피 양자 컴퓨터 얘기해보면 뭐 저절로 알아서 이제부터 뭐 가는 것 같아요. 응.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네, 사람한테는 바깥의 외부 환경은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이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네, 우리 인간한테는 가슴 명상이 드러나면서 가슴의 존재들, 이론성의 존재들, 네, 드디어 인류의 꿈인 어, 네, 어, 네. 위아더 월드를 할 수 있는 아, 어, 가슴의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럼 머리가 일을 다 해놓고 가슴에서 신이 나와서 그 엄청 고도화된 문명을 다스릴 수 있는 가슴에 신이 깨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향유하면서 와, 어, 안 깨어나면 안 되겠네요, 진짜, 선생님. 음. 그런 걸 쓸 수 있는 원하는 주인이 거지 가슴에 뭐 있구나. 그런 걸 네. 원하는 거지. 아직도 돌덩이 깨가지고 구석기 시대처럼 살고 있으면서
수검댕이처럼 뭐 뭐야 뭐야 그렇게 동물 비슷한 소리 애깨 하면서 네. 친구 이름도 부를 줄 몰라가지고 애깨 하면서 뭐 이러한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학은. 아 저기 그 네. 우주 지성은. 네. 응, 응. 아. 그래서 네. 보면은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왜 네. 우리가 그 이렇게 과학이 인류 지식을 넓히고 그거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그 존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이게 제도까지 완성이 돼 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외부 상황이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딱 오면 우리 인간은 드디어 이제 우리 가슴을 열어야 된다는 게 이 오늘 이걸 진행하는 이유요. 아, 네. 이거는 과학자들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고 이런 거 신경도 못 쓰고 이런 거 할 능력도 못 돼요, 그분들은. 네. 응? 네. 응. 또 과학자로서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 거기서 또 저 뭐 모가지 잘린다니까? 목 잘린다니까? 어? 네. 어, 네. 과학스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네. 과학스러운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 네. 어쨌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하는 게 그게 또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명상인까지도 과학을 이쪽으로 연결 못 시키면은 그거는 과학이 왜 발달하는지를 이유도 모르는 거지, 그거는. 아. 과학을 발달시키면서도 왜 과학이 발달돼야지 모르는 이게 그 과학인들하고 똑같은 거지. 우와, 네. 그것을 해석하는 거는 우리 명상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걸 네. 자기 삶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고로, 자기 본계로. 아. 그것이 꼽힐 수 있는 건 가슴이라는 거예요. 와, 네.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넘어갈 때 거기서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잘 발견해내는 게 정말 그렇죠. 포인트네요, 선생님. 그래서 와. 그, 그, 뭐 상대성 이론에서 어, 인간의 그 존귀함을 알았다 그러면 존귀함을 그럼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머리에서는 쌈박질 뿐이 안 해요. 네. 기본적으로. 네. 응. 우리 쌈박질 안 하는데 안 해요. 물리적 쌈박질만 안 하지 계속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쵸. 네. 문명화된 사회 안에서 네. 문명화된 툴 안에서 하는 건 사실은 경쟁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네. 옛날처럼 멱살 잡고 싸우지만 않는다는 것 뿐이지. 네네. 더 그래서 고도의 그거는 인간의 경쟁이죠. 존귀함이 아니거든. 네. 어떤 가두기적인 행위지. 그래서 네. 그 네. 과학에서 온 그 존귀함을 우리가 아, 실현시킬 수 있는 건 가슴이라는 거지. 네. 예. 음, 이래서 과학이 제도적인 존엄성을 그 법과 행정과 어떤 그 조직으로 실현시켜 주고 네. 문화와 문명으로 우리는 네. 그것을 향유하고 거기다 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본인과 어느더 미인 타인에 대한 것까지 확장시켜서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거는 우리 가슴이라는 거지. 근데 그 가슴은 네네네. 우리 선생님은 경험했잖아요. 그 위대함을. 사람을 이렇게 하루아침 바꿔놓는다는 거를. 네. 예. 근데 그 가슴이 어디서 태동됐다고요?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 어, 백의민족에서. 이거 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이거 외국한테는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되면 국수주의자가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끼리 네네. 좀 재밌게 얘기하겠다는데, 그치, 네. 니네들하고 이런 얘기할 때 이런 특수한 얘기는 안 하겠다. 이거 그때는 보편적인 얘기만 하겠다. 근데 우리끼리는 좀 서로 네. 이렇게 좀 자긍심. 얘기하겠다는데 그걸 네. 뭐라 그래? 네. 백의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네, 배그민족이 백색이라는 뭐예요? 거는 네. 모든 색이 융합됐을 때 나오는 색이 백색이요. 아, 네. 빨주노초 파는 보가 네. 다 네. 네, 통합이 됐을 때 그 흰색이 나오는 거거든. 또 흰색이 다 이게 분화가 되면 거기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 거고. 네. 어, 어.
네. 내가 한번 어, 너무 좀 심각해서 이제 유머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내가 블라디보스토크를 한번 좀 견문을 넓히려고 없는 돈을 좀 득득 긁어가지고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나도 한번 공산권을 가보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네. 예. 근데 블라디보스톡이 우리 연해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는 거기가 독립운동을 하던 본거지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소련만은 아니고 거기 우리 역사도 거기 일부 들어가 있어요. 네. 응. 근데 가이드가 네. 일일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때 가이드가 네.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1900년도 초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거기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들어왔는데 네. 그때 별명이 백조래. 우리 조선인들의 별명이. 네. 예. 왜 백조인지 궁금하지 않아? 소련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백조라고 불렀다는 거야. 네. 그럼 왜 백조라고 불렀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어. 왜 백조라고 불러봤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네. 그때는 흰 두루마기를 입었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나라 조상들은. 네. 1900년도 초만 해도. 네. 어? 네. 아시죠? 남자들 두루마기 흰 옷. 네. 어. 앞에 고름 이렇게 매가지고. 네네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발도 이제 뭐 남자도 이제 버선인가 뭐 비슷하게 신었던가 봐. 네네. 그래가지고 다 하얀 거야. 하얀 고무신 네. 입고 그러면. 네. 근데 다 등치들이 조그맣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걔네들이 봤을 때는. 네. 이 흰 옷 입고 총깍총깍 뛰어가면 그게 꼭 백조같이 보였대.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는 그게 백조였대. 소련인들한테. 네. 예? 네. 예. 외국 사람 눈으로 볼 때도 우리는 흰색으로 보이는 거요. 네. 웃자고 한 얘기요. 네. 이걸 쉽게인 것처럼 얘기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도매금으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아, 아. 네. 그래서 신의 언어는 유머고요. 인간의 네. 언어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의 언어가 심각한지 아니면 유머 쪽인지 이 지수를 보면 그 사람의 네. 영적 진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 진짜 너무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선생님. 와. 예, 예, 예. 인생 다 네. 간주하면 그다음은 더 나올 수 있는 거 유머뿐이 더 있겠어요? 근데 심각한 것도 어떻게 이렇게 유머 있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심각한 신기해요. 사태가 없다니까. 네. 진리를 통과하면. 네. 그런 거요. 그래서 네. 여기는 나중에 유머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와 있는 것뿐이요. 네. 요 상황을 만들어 준 게 이게 이게 우주 과학이 요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심각한 상황에 네. 들어가서 어, 저기 뭐야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잠깐 좀 요게 이수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을 또 이렇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 과학이고. 네. 음. 근데 여기 우주는 지금 진화를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걸 과학자들은 그런 이게 연역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진화법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나가는 거죠. 네. 결국 연구 다 끝나면 그렇게 한바탕 웃음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벌써 과학 쪽에서는 우주는 공짜 점심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벌써 과학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네. 우주는 공짜 점심이다. 네. 예, 예. 한마디로 해악이라는 거요, 존재는. 네. 그 네. 출발점이 이제 저기라는 거지.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네. 상대성 이론까지는 아직 해악으로 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인류가 우주의 이렇게 소모품이 아니고
너희가 네. 중심이라는 것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그럼 전편에 이어서 이제 오늘 전편의 특수상대성 이론, 오늘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을 한번 쫙 훑어봤네요. 네. 그 하늘에 계신 아인슈타인도 반가워하겠어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우주 문명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네.